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직접 비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 이유를 대네요. 욕쟁이 할머니의 구수한 욕이 있으면 한 그릇 더 맛있게 뚝딱이죠. 네? 요새 욕쟁이 할머니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욕쟁이 할머니 없어도요. 비빔밥 앞에 앉으면 저절로 욱합니다. 왜요? 비빔밥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었거든요.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제가 욱 했네요. 네, 3월 7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그래도 맛있게 오늘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을까요? 경찰 앞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님. 네, 지난 5일 새벽 시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찰차가 한 차량을 뒤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치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자, 그리고는 이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자, 그리고는 순순히 경찰차를 향해 다가오는데 자, 그런데 자, 손에 무언가 들고 있죠. 자, 자세히 보니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이 흉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다가온 남성. 아이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차에서 내린 저 남성 순순히 체포에 응할 거라 생각했는데 양손의 흉기, 세상에. 신민섭 기자님,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이 50대 남성이 먼저 좀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건 새벽 한 2시 50분 정도였는데요. 이런 길거리가 아니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에 이 남성이 들어갔습니다. 일명 뭐 알고 있는 자기 집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여기 들어갔고 당연히 새벽 시간이니까 자고 있던 가족들이 깨가지고 누구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겠죠. 주방에 가가지고 흉기를 2개 꺼내가지고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어머. 그런 다음에 도주해가지고 이제 위협하다가 도주한 상황이 이제 그 이후 영상이었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가족 모두 뭐 다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인데요. 그 순간 그 피해를 봤던 가족분들은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에서 도주를 한 이후에 아까 그 본 영상에 그 이후의 상황인가 봐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해 가족들은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가 온 걸 보고 이 가해자 자기의 차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경찰이 수색 끝에 이 남성을 발견하니까요.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해서 실제로 4km 떨어진 해수욕장 주차장에까지 차를 몰고 갔는데요. 차에서 내렸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양손에는 흉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경고성 의미로 테이저건 3회 걸쳐서 경고했고요. 그래도 계속 저항이 이어지니까 실제로 발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피해자가 흉기를 내려놓고 검거된 상황인데요. 이 남성은 도주하던 중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응을 잘 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제압하려는 경찰분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성은 피해 가족들과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한 다음 왜 주택에 침입했는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흉기 2개만 훔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 유사 범죄 전력이 없다면 향후 재판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 전문가와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조회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침입해와서 흉기로 위협한다? 비록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철저한 사건 인과관계를 밝혀내서 법에 따끔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의 결말이 전해졌어요. 일단 어떤 사연이었는가 여러분의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김수환 리포터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아이 셋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던 한 40대 가장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청주시 한 산부인과로부터 신생아를 유기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신생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게다가 내가 낳지도 않은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면식도 없는 아이인데 유기당했다고 오히려 신고를 당했다.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 이 사연을 전해드릴 때도 너무 사연을 전하는 저희도 황당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면식도 없는 아기인데 지금 그 아기를 유기당했다고 지금 그런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이 40대 가장의 아이가 아니라 아내와 불륜남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아하.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불행히도 산모가 아이 출생 후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무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 산모가 남편과 별거하고 외도 중 아이를 얻어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궁금했지만 왜 불륜남이 아닌 그 남편분이 이 법적인 남편이 그 신고, 출생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도 아닌데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다면서 아이 인수, 출생 신고를 모두 거부합니다. 네. 반면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 누구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니 부득이 이 산모의 남편을 아동 유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애가 아니라 이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왜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거부를 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그 병원으로부터. 그러면 보세요.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닌데 왜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금 억울해 팔짝 튀고 지금 그럴 판이잖아요. 지금 남편분은.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불륜남이 자기의 진짜 아이니까 출생신고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부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불륜남은요. 아이를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산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실제 아이의 아빠가 아닌 이 40대 남성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아이 출생신고도 이제 하지 않고 거의 아이를 방치하고 있네라고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요. 네. 일단 경찰은 이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람에게 양육 책임을 묻는 것도 법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제일 억울한 건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햇빛을 아직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기일 거예요. 아기가 제일 억울하잖아요, 지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법적인 남편한테도 뭔가 지금 아동 유기가 아니다. 뭔가 지금 법적 이 처벌 묻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불륜남이라는 사람들 지금 찾아오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태어나서 4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아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양육시설에 가거나 이러기 위해서도 출생신고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아하. 거예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찰 관계자는 청주시 법률지원기관, 유니세프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지금 그 이 아버지 그러니까 산모의 남편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을 설득하고 있느냐? 네. 출생 신고를 만약에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친생 부인의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친생 부인, 이게 사실 이래서 한자가 필요하긴 해요. 친생 부인, 한글로만 된 걸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친생 부인의 소송,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혼인 중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 아이는 그 여성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친부 확정의 혼란을 막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친부 스스로가 이 친생 관계를 절단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이 아이의 친부가 나입니다라는 취지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절차의 시작점은 이 여성의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자신과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절단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오로지 남편의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아내와 불륜남 사이 아이라고 하더라도 키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이 아이와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추정 규정입니다. 이 추정 규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의 남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청주시와 법률 지원 기관, 뭐 유니세프 등이 아니 그러면 남편분 이 아이를 위해서로 아이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한 거군요. 그러면 신민석 기자님, 그 남편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지난 3일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야, 남편분도 사실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아이가 아니 그때 당시 저희가 전해드리면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소송까지 하는 수고를 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음을 바꾸셨나 봐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의 출생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가 선행돼야 되고 그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의 판결문을 받으면 일단 이 아이는 부모가 법률적으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 측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출생신고 이후엔 뭐 당연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친생 부인에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이 남편분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3일 지난 3일, 오늘이 일단 7일이죠. 아직 법원의 판단이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말씀드렸죠. 유전자 검사 이 기관의 정식 문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장미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남편분의 아이가 아닌 걸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빠는 그러면 지금 사망한 아내와의 그 불륜남, 그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판단받는 건 아닙니다. 친생 부인의 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임을 부인해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사람 누구인지까지 밝혀달라는 소송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최소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판정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과거에는 그래서 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도 이 시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세상에.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일 안쓰럽고 불쌍한 게 누굽니까? 아기입니다.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 그리고 청주시와 그리고 유니세프 등 그리고 법률 지원 기관 분들이요. 진짜 제발 아기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고 있다면요. 자기가 자신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아이인지 그 불륜남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자신의 아기로 호적에 올리는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보이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기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일 거예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좀 답답하셨죠? 이제 뻥 뚫리는 얘기 좀 해볼게요. 차세대 트로트 퀸을 예약한 예비 스타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데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민석 기자님. 네, 지난해까지는 송별이 양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송별이 씨입니다. 왜냐하면 송별이. 네, 올해 이제 20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네. 호칭이 이제 확 달라지죠.
근데 이제 차세대 트롯 퀸을 예약하긴 했지만 신인 가수는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데뷔 14년 차. 무려 이분이에요? 네, 21장 앨범을 낸, 이 성과 보면 중견 배우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네. 6살인 2009년에 흰눈이 내리면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6살이에요? 네, 6살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벌써 앨범을 21장이나 낸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각종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지난해 발표한 앨범 살짝꿍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막 20살이 된 여성이기 때문에 좀 소녀의 마음을 잘 표현해가지고 좀 봄이 되는 이 계절에 그 팬들의 마음을 살랑거리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트롯 앨범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발표했지만 보통 활동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올 봄이 아마 송별이 씨가 가장 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 20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 감성이 대단하잖아요. 뭔가 봄이 오는 느낌으로 살랑살랑, 이 마음이 살랑살랑 해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바람 살랑살랑 나붙길 때면 아직 쑥스러워요. 살짝 더 안아주세요. 살짝 더 야속히 울려만 주네, 울려만 주네.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맘보,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맘보. 와, 대박 사건인 게 김현주 평론가님, 아직도 얼굴은 애때요. 20살 됐지만 근데 와, 목소리가 구성집니다. 트로트 가락이. 그렇죠. 그 뒷 배경에 있는 그 옷장 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구성지고 외모는 애때인데 아주 그 음성에는 뭐라 그럴까 철철 그 경험이 흘러 넘친다 그럴까요? 연륜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연륜이 녹아 있는 네. 그런 음성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사실 그 트롯 가수 김용임 씨가 있습니다. 네. 김용임 씨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인연이 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노래를 잘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다. 뭐 꺾고 돌리고 강약 조절 이게 뭐 아주 뭐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송별이 양도 네. 선배 가수인 김용임 씨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다 그래요. 오. 닮고 싶어서 네. 그리고 찾아보고 거기서 또 많이 배웠다는 아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21집이나 됐대요. 이것도 기네스북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송별이 씨, 송은이 씨랑 관련이 있나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네. 없는 것으로 일단 아, 그래요? 확인됐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송은이 씨가 아니라 송별이 씨는 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각별하다고 왜요? 하는데요. 엄마가 정말 애를 써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었기 세상에. 때문이에요. 정말 6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케줄 관리, 화장 모든 것을 엄마가 다 돌봐주셨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네. 어머니가 이 송별이 씨를 좀 늦게 좀 나중에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늦둥이시군요. 예, 그래서 아. 노산으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임신성 당뇨를 앓게 됐는데 네. 합병증이 왔대요. 아이고. 그래서 막막 병증으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셔서 어머, 47에 나셨어요? 아, 진짜 예. 귀한 딸이네. 아유, 세상에. 굉장히 귀한 딸이고 정말 막내딸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 매니저 활동을 잘 하시던 중인데 집에서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굉장히 세게 넘어지셔서 어머. 척추 6개가 어머, 부러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매니저 일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서 생활하실 어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상황이었어서 이 송별이 씨가 MBN 헬로트로트에 출연할 당시에는 아예 매니저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인 작년에 서른도 씨가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그 계약을 맺게 됐고요. 네. 지금은 다른 매니저분과 열심히 아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잘 됐어요. 근데 어머니와 이런 글쎄요, 가슴 절절한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별이 씨가 그래서일까요? 과거에 이 노래를 부르다 아주 먹먹해졌대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 총각 아니 딸내미
조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야 21집이나 냈다는 사람 노래 실력이야 라고 하실 텐데 근데 분위기 앞서 보셨겠죠?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다 보니까 음정 잡기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런데 세상에 송별이 씨가 얼마나 그 어머니 사무곡의 마음이 애틋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릴 적부터 자신의 매니저를 자처해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는데 지금 퇴원은 했지만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자신이 집안일을 많이 돕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더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같이 공연장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수로서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는데 노래에는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업으로 삼은 가수인 만큼 노래로 힘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노래, 와닿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세상에 저희 제작진이 송별이 씨 그 애틋한 마음을 직접 통화로 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20년 8월에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아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제 매니저로 다니실 수가 없었고 뭐 아직도 많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회복을 하고 계셔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같이 공연장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람을 아마 어머니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효녀 송별이 씨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세대 트로트 귀는 누굴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믿고 기다려 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피하는 거니? 삐삐쳐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오랜만에 보는 임영웅 씨 얼굴인데 뭐 전 국민이 다 알죠, 임영웅 씨는. 그런데 신민섭 기자님, 저희가 근데 차세대 트로트 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임영웅 씨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굴까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가수 풍금 씨인데요. 임영웅의 과거에 존재하던 여성이었고 팬들이 찾아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튜브 영상이냐면 근데 그 미스터 트롯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스타 임영웅이 되기 전에 임영웅 씨 무명 가수이던 시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여러 커버곡을 소화했는데 그때 보였던 이제 쿨의 그 애상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듀엣으로 같이 커버했던 풍금 씨였고 이제 임영웅 씨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걸 다 팬들이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찾아낸 영상이었고 이게 조회수가 한 164만 회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임영웅 씨 관련된 영상은 다 많이 나오는데 저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 왜 우리는 저렇게 노래를 잘하던 저 당시에 임영웅을 몰라봤을까요? 근데 우리가 몰라본 건 또 하나 임영웅 씨만 몰라본 게 아니라 풍금 씨도 몰라본 건 마찬가지죠. 풍금 씨 이름 참 정겹네요. 네. 정말 그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뭐 저런 노래할 때 그 애교나 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데뷔는 2013년에 물거품 사랑이라는 노래를 했고 굉장히 좀 데뷔한 지 오래된 가수인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트롯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트롯뿐만 아니라 댄스
발라드, 팝송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아주 네. 실력파 가수입니다. 야, 풍금하면 여러분 어릴 때 추억 소환, 진짜 음악 시간에 띵당 띵당 하는 풍금, 그 풍금 정겹잖아요. 근데 가수 풍금 씨의 목소리로 듣는 트로트는 어떤 맛일까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면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와, 이 곡은 뭐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인데 김수산 리포터님, 와, 간드러짐이 장난 아닙니다. 네. 사랑이 할 때부터 오, 똑같은데요? 네, 그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이분이 82년생 올해로 42살이시라고 해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뭐 먼저 가수 뒤에서 코러스로도 활동을 좀 오래 하셨고요. 네. 또 이분이 가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영화 미녀는 괴로워하실까요? 네. 거기 여자 주인공이 이제 노래 실력은 출중한데 좀 외모가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매번 오디션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여자 주인공이 나와 같았다. 네, 그래서 뭐 매번 못생겼다고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다면서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내가 50대, 60대가 됐을 때도 가수가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겠죠. 좀 과감하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죠? 가수의 네.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 당당한 무대의 주인공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수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대요. 풍금 씨가 과연 누굴지 궁금하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가니 날까지 기다리던 수무해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었네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뭐랄까요, 김현희 평론가님. 풍금 씨가 팔색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도 담고 있어요, 노래. 그 방금 저 노래가 이제 이미자 씨의 모정이라는 노래인데 특별한 그 퍼포먼스 같은 거 없이도 네. 그냥 구슬픈 그 음색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 귀에 와닿고 마음을 울리는 그 절절한 한이 넘치는 그 저 노래 중간에 이제 그 나레이션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서 이제 폭발하는 부분까지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제 울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훈이 씨가 감독을 했고 박상민 씨가 코치 역할을 맡았었는데 동료 가수들은 물론이고 이분들마저도 전부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풍금 씨가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가수가 되고프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이미 풍금 씨는 진정성은 많은 분들에게 확 다가간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차세대 트로트키는요, 얼마 전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짓말이야 안 할 놈은 안 해 안 하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너는 안 하고 있잖아 하고 나서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떡해 하다 보면 네 패가 뜰 거야 길게 보면 아무 말고 습해 보일 거야 쨍 하고서 해가 뜰 거야
큰 게 온대요.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큰 거 온답니다. 김수산 리포터님, 근데 진짜 끼와 재능이 있는 가수분들 참 많아요, 진짜.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눈여겨 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송민경 씨, 2020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로트에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첫 도전을 하셨고요. 네. 지난달에는 EDM이라고 하죠. 네. 네, 빠른 비트에 좀 신나는 EDM 트로트 장르의 신곡이죠. 네. 큰 거 온다를 발매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그 감전된 느낌 잘 살리셨어요. 아주 네. 좋아요. 네. 모르실까봐. 네. 네. 송민경 씨는요, 뭐 트로트긴 하지만 젊은 세대의 감성도 같이 담고 싶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송민경 씨가 트로트에 입문한 건 2020년이니까 신인축에 속하지만 사실 신인 가수는 아니래요. 또 어찌된 영문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지 마요 내 곁에 있어줘요 목청껏 외쳐봐도 그댄 돌아서 내요 미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매이네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대박 사건 신민섭 기자님, 송민경 씨가 살구씨야, 사과씨야, 어떤 씨야였어요? 네, 그 보컬 그룹 더 시아 멤버 활동을 했었는데 어허.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연예인이 굉장히 많고 실력파 연예인분들이 많은데 뜰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유명세를 갖게 되는 건 너무 쉬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와.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더 시아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더 시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이었었는데 그래요. 데뷔를 더 시아로 한 게 아니라 2009년에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많은 인기를 얻은 건 아니었지만 이 가요계에서 좀 실력이 되는데 인정을 받다가 더 시아라는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멤버가 된 거였는데 활동하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 가수 활동하는데 또 솔로 가수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는데 대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OST를 소화하면서 OST 가수로 좀 솔로 가수 활동하다가 이제 2020년에 트로트로 옮겨타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데뷔한 지 15년 차가 되어가는 가수인데 근데 이제 트로트 가수로 지금 또 굉장히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제대로 많은 사랑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김현지 평론가님. 인기를 얻는다는 것과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력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운명, 그렇죠. 운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송민경 씨의 경우에도 정말 실력 있는 보컬 그룹이었죠. 어. 더 시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그 결혼설이 오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연예계 은퇴를 할까 하던 차에 정정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그룹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활동을 못 하게 됐다는 그래요. 거죠. 그 일종의 좀 상처를 받고 연예계를 이제 떠나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을 다스릴 목적으로 심리치료 공부를 했는데 어머. 이후에 4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가수 출신으로서는 정말 다소 특이한 그런 이력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네. 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그 가수의 꿈을 완전히 접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이제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른 노래 제목이 큰 거 온다잖아요. 네. 마음속에 큰 꿈을 지금 품고 있다고 야, 합니다. 멋지네요. 팬을 1000만 명 와우.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송민경 씨가 심리치료사로 활동한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가수로서. 왜 그 노래 앞으로 사람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차세대 트로트 스타. 이분은
와, 대박. 트로트 비너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란 셔츠 이름 말 없는 그 사랑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가 그 이후 나 가본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트로트 비너스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냥 느낌이 여자 김경호 같다는 막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귀에 꽂히는 정말 그 음색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을 거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지금 보신 가수 강소리 씨입니다. 어. 2012년도에 싱글 앨범 사랑도둑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이후에는 단둘이야, 울렁울렁 여러 곡의 트로트 곡을 발표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MBN 헬로 트로트 등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요. 네. 맹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어허. 지난해에는요. 제56회 가수의 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어머. 인기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야, 실력은 인정받은 것 같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강소리 씨가 역주행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2년 발표한 데뷔곡 사랑도둑이 강소리 씨의 역주행곡입니다. 이 어. 사랑도둑이 발매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라디오 신청곡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네.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는 거의 하루 한 번꼴로 신청곡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도둑 강동원 씨 주연의 영화 반도에 삽입되면서 어허. 좀비 트로트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강소리 씨는 감개무량하다. 데뷔곡은 뜨지 못하면 나에게만 의미 있는 곡으로 남게 되는데 내 역사를 다시 쓰는 기분이고 그럴 것 같아요. 삶의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야, 가수라면 누구든 이 역주행곡 한 곡쯤은 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이 기적처럼 찾아온 역주행곡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 뺏어간 토두가 잡을래 덩어리 적긴 배경 덩어리 잡아 주세요 사랑 토두가 자, 그런데 사람이 인기가 많다 보면 뜻하지 않게 뭔가 좀 안 좋은 술도 차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수환 리포터님. 네, 이 노래 때문에 좀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네. 강소리 씨가 신인 시절 때 남성 교도소로 위문 공연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사랑 도둑을 열창을 한 거였는데요. 도둑아 잡아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앞에서 노래를 들으시던 분은 잡혀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면서 네.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고 박수도 사라져서 좀 아찔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뭐 이후에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직접 손도 잡아주고 어허.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열심히 띄웠다고 합니다. 야, 순간의 위기를 재치있게 잘 모면해서 근데 신인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소리 씨가 이제 나름대로 행사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하루에 뭐 6개에서 8개 행사 어머. 한창 때는 이제 그렇게 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한번 그 행사에 가게 되면 꼭 다시 찾는 야. 전화가 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무대를 하는 모양인데 네. 이제 가수 활동은 물론이고 조용구 씨와 함께 그 프로그램 진행도 한다고 합니다. 어허. 여러 방면에서 이제 다재다능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3월 17일에 꽃다워라는 그 신곡을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열흘 남았네요. 열을 앞서서 어허. 뉴스파이터에서 살짝
맛보기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진짜 강솔 씨 꽃다워요. 진짜 너무 마음씨가 꽃다워요. 정말 이 노래 지금 살짝만 들어도 감미로운데요. 많은 팬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네 분의 활동 모두 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명감 하나로 불길에 들어간다. 여러분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십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소방관이라는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도 정말 그 인명 구조를 위해서 화마에 뛰어든 한 소방관의 이야기인데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사연입니다. 먼저 아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조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재가 난 시각은 어젯밤 8시 30분쯤이라고 합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진압이 되긴 했지만 불이 난 집에는 70대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조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정말 시뻘갰고 거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세요. 화재 진압 이후에 저렇게 다 타고 남은 지금 뼈대만 남은 집의 모습인데 목조 주택에다가 당시에는 저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다는데 일단 거주 중인 70대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민섭 기자님. 네, 그 어제 정확히 불이 난 시간 6일 오후 8시 33분경이었고 소방당국은 9시 8분 정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합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주택 내 인명을 또 수색해가지고 그렇죠.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방에서 있던 할머니를 이제 소방관들이 구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소방 한 명을 붙잡고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소방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불길에 막 휩싸여 있는 저 집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박성배 변호사님 다른 어느 직군에 계신 분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정말 소방관들의 어떤 사명감은 투철하잖아요. 또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어땠습니까? 또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화재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목조 건물이라 불이 삽시간에 주택 전체로 번져 나가고 세상에. 마는데 불 자체는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진압됐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에 뛰어든 소방관 결국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어머. 이 소방관과 할아버지 모두 각기 다른 방에서 발견됐는데 이 방이 서로 인접해 있던 것으로 봐서는 이 소방관이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찰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도 집안에 있던 할아버지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 할아버지가 저 화염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체 없이 구하러 들어간 이 소방관은요. 그 할아버지가 발견됐던 방 가까운 데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요.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까지 이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진짜 먹먹해 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다가 물건 꺼내러 할아버지가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신 거예요. 또 소방관이 또 한 분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세상에 과정을 듣고 나니까 더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네. 순직한 소방관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순직하신 분은요. 지난해 임용된 93년생 성공일 소방사
입니다. 일단 올해 30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임용된 지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었는데요. 신임 교육 때도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유능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성공일 소방사가 몸담았던 김제 소방서의 그 선배 소방관들은요. 일단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사였다. 정말 이분이에요? 예, 아유. 훌륭했다라고 세상에. 기억을 했고요. 앞으로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심경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의 기억 속에 이 성공일 소방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한 현장에서 폭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한 생명을 구해낸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공일 소방사의 생일이 3월 16일입니다. 생일을 열흘 앞두고 변을 당해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유족분들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성공일 소방사의 이 희생정신은 우리가 정말 결코 평생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갓 30의 나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투신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라는 각오로 소방사가 되셨을 텐데 93년생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너무 꽃다운 나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진짜 꽃다운 나이예요, 진짜. 우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이제 앞으로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소방본부에서는요, 전북 순직 소방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성공일 소방사의 장례를 전북 도청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장례는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오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일 오전 10시부터 김제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정 소방사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해당 소식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화마에 유명을 달리한 70대 할아버님도 명복을 빕니다. 그 할머님은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복을 입은 분들이 그 명예가 정말 실추되지 않게 정말 이번에 성공일 소방사의 희생정신 기리면서 예를 다해서 예를 다 갖춰서 성공일 소방사 고인의 가는 길 정말 우리가 눈물과 희생정신 잊지 않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서울 종로 아시죠? 이 종로에서요,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최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이곳은 종로의 탑골공원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곳에 정체 모를 상자들이 놓여 있다고 뭐 합니다. 낙서장이에요, 뭐예요? 상자에는 이렇게 1, 2, 3 숫자나 충청, 종로 등 지역명이 써 있기도 하고요. 이 가방 같은 짐들이 올려져 있거나 어르신들이 나란히 앉아 계시기도 한다는데요. 네. 이 탑골공원에 나타난 의문의 풍경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아니 이제 저게 이제 뭐랄까 이제 폐지 뭐 버리는 상자, 종이 상자, 종이 박스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다 찢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종로의 모습, 뭐 탑골공원 이런 데 모습은 예전에 어르신들 장기 두는 모습, 뭐 그런 거 연상하는데 김현주 평론 일단 요
종이 박스가 종이 상자가 쭉 찢긴 채 널브러져 있는 거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자의 정체는 어르신들이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줄을 서는 대신에 어머. 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내 자리요 하는 그렇죠. 거예요? 뭘 위한 거냐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아하. 자리 표시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네. 저기 뭐 아현동 9, 의정부 11, 불광 1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 살고 계신 어머, 동네에다가 뭐 세상에. 번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말 식별할 수 있는 아. 지역명 번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거나 네. 혹은 뭐 박기사, 차씨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거기다 적어놓는 본인임을 거죠. 알리고 알 수 있는 어머 세상에. 네. 그런데 보세요. 저게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줄이 아니라 저렇게 놔두는 게 뭔가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면서 놔둔 그런 표시 아닐 거 아니에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자리를 맡아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무료급식 그걸 배식을 받는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아니 점심시간 맞춰서 가면 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고 어머.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멀리서도 오시거든요. 일단 뭐 경기, 인천 거는 멀다고 할 수도 없고요. 아, 경기 인천에서 네. 저기 서울 종로까지 온다고요? 강원도 춘천에서 오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대요. 어머. 그래서 한 노인분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춘천에서 어르신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했더니요. 너무 멀리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지하철이 무료라서 일단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거에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일단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 나와서 1번 자리를 맡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 노인분들이 이 도시락을 타서 그 자리에서 드시기도 하지만요. 집으로 가져가서 저녁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가슴 먹먹해지고 그런 사연이 많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줄을 서야지 무료급식 한 끼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신민석 기자님. 치열하게 줄을 서서 되는 상황이면 박스가 등장하지 않았겠죠. 이미 새벽 시간부터 자리 경쟁이 붙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박스로 갖다 놓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여나 또 새치기 하거나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가면 이제 안내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오시는 순서대로 자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개만 허용되며 이 한 개라는 게 박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상에. 새치기 등 약속을 어길 경우 퇴출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 급식 무료 급식 해주는 쪽에서 이런 안내문 써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자고 하면서 자율질서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료급식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이제 그 무료급식 봉사를 하신 분도 그렇지만 저 무료급식 줄을 서시는 분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게 다툼도 생기면 정말로 이제 또 서로 얼굴 표정 이제 굳어지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시 정도에 나눠드려요. 근데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앞에 이게 줄을 그러니까 자리를 맞춰 놓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완전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기쁘죠. 이렇게 많이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네. 네, 저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한 끼 드시러 멀리서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제발 다투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이 드시는 분하고 오순도순 또 대화도 나누시면서 꼭꼭 씹어 드셔야지 소화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건강 또 잃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 이제 오늘도 뭐 따스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봄이 이제 쭉 찾아오고 이제 때 아닌 지금 겨울의 매서움을 제대로 느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민석 기자님. 예상치 못한 겨울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어허.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생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끝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그래요? 됩니다. 영상 보시죠. 새하얀 눈밭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Help us. 우리말로 구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주민들이 어머.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눈에 파묻힌 집과 도로를 막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굉장히 행복한 애들도 있습니다. 어허. 지금 보세요. 네네네.
예, 그 행복한 사람들 바로 이 동네에서 알고 있는 아이들하고 동물들인데요. 아하.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구경할 수 있는 눈을 보면서 굉장히 신나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눈밭을 뒹구는 사람도 있고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어른들은 힘들게 지금 눈 오고 치우고 걱정해 죽겠는데 애나 개나 애나 강아지는 그냥 신나서 그냥 눈싸움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아니 캘리포니아가 원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가요, 김현일 평론가님? 되게 그 캘리포니아가 남북으로 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북쪽은 몰라도 또 내륙의 산 쪽 꼭대기 이런 데는 눈이 있어도 LA에는 눈이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어머. 그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연중 푸근하고 겨울이라 하더라도 햇볕에 나가면 낮에는 햇살을 좀 가려야 되는 이제 그런 날씨인데 네. 정말 이건 이례적인 폭설이라 그래요. 아하. 기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날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저렇게 눈이 쌓였다. LA 인근에서 저렇게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한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체인이 있었겠어요. 뭐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가옥이나 상점이 이제 저렇게 폭설에 파묻히고 눈사태도 나고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주택에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하, 네. 그러니까 뭐 물건 사러도 못 나가게 되고 고속도로도 막혀 있고 이러니까 헬기로 구호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그 구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이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힘듭니다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그 눈 보며 즐거워하는 마음 조금 이해되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월 경남 진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차에 포착된 한 오토바이 네. 번호판도 없고요. 자세히 보면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즉시 정차를 명령하지만 멈추기는커녕 더욱 속도를 내는 오토바이. 경찰 추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 위반,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게 10km가량 쫓던 와중에 갑자기 자 기다려 보시죠. 네. 열심히 도망갑니다. 네. 갑자기 왼쪽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어허. 자, 갑자기 왼쪽에서 레미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지금. 네. 속도를 내서 오토바이를 앞지르고는 도주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아하. 당황한 오토바이 운전자 네. 우왕좌왕한 틈을 타서 경찰이 나섰고요. 네. 자, 아니, 레미콘 네네. 기사님께 꾸벅 인사도 있지 않은 경찰의 센스까지 한낮의 무법 질주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야, 근데 진짜 요리조리 사실 오토바이를 막아 세우기는 쉽지 않아요. 뭐 폭주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장유미 변호사님 용기를 내신 레미코 기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반응도 뜨겁습니다. 어허. 네티즌들은요. 진짜 레미코 기사님 센스 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불의를 못 참는 아마 화끈한 성격인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분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도주하면서 스쿨존 신호 위반도 하고 그 차 사이로 요리조리 빠지면서 이제 고개 운전도 하고 우회전 차량이랑 좀 부딪힐 뻔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신호등에 딱 차량들이 몇 대 정차된 상황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그 차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레미콘 기사님이 그 앞에 딱 차단을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건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사님 연락처를 못 받았거든요. 그 차량 조회를 하니까 마침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경찰서에 보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진해 경찰서장님께서 이제 감사장을 또 따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일처럼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도로에서는요 저런 행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